노인생활지원사 1급 과정. 제5강. 노년기의 은퇴, 인권, 그리고 여가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 즉 노년기의 삶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퇴, 인권, 그리고 여가. 이 세 가지 주제는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존엄과 행복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축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일과 가족,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 역할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남은 건 나 자신으로서의 삶뿐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일을 그만둔 뒤에도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4분의 1이 노년기로 이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은퇴의 의미 일의 끝이 아닌 역할의 전환. 은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사회로부터도 떠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죠. 평생을 직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온 사람에게 퇴직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존재감의 흔들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감정적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울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사회적 단절과 자살 위험으로도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를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노년기 은퇴는 단순히 일을 내려놓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의미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입니다. 지도사는 이 시점에서 노인에게 이제부터의 시간은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직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의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율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의 심리적 변화. 은퇴 후 노인들은 여러 단계의 심리 변화를 겪습니다. 1. 해방감의 단계.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 좋다. 2. 상실감의 단계. 이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 3. 혼란의 단계. 하루가 너무 길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4. 적응의 단계.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며 안정감을 찾는다. 이 과정은 매우 개인적이며 각자의 인생사에 따라 다르게 전개됩니다. 지도사는 노인의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을 불안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은퇴 후 혼란은 병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노인에게 당신은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이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이 지도사의 첫 번째 개입입니다. 경제적 준비보다 중요한 관계의 재설계. 많은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 하면 연금, 저축, 부동산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기반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관계와 일상 구조입니다.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누구와 시간을 나누는가, 이것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노인에게 경제 계획만이 아니라 관계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어떤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가? 내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노인은 소속감 회복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일이 사라져도 관계의 일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재발견. 제2의 직업과 자아실현. 최근에는 은퇴 후 신중년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시니어 창업이 활발히 늘고 있습니다. 꽃집, 수공예, 도시농업, 돌봄교사, 평생교육 강사 등 자신의 기술을 살려 제2의 직업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위한 일에서 의미를 위한 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일은 생계보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지도사는 대상자에게 이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생활과 인권보호에서 존중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시설생활 노인의 인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시설을 보호의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은 한 사람의 삶이 계속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노인 생활 지도사는 이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를 늘 먼저 물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 옷차림, 침대 위치, 취침 시간, 심지어 TV 채널 하나도 당사자의 선택권과 연결됩니다. 인권의 핵심은 거창한 법조항이 아니라 존중의 태도입니다. 안 돼요라는 말보다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현장에서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설 내 인권 침해의 실제와 예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제약 억제대, 강제 이동 등, 언어 폭력 무시, 명령, 비하 발언, 사생활 침해 공동 욕실, 개인 물건 사용 제한, 결정권 제한 식사, 복약, 외출 등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지도사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 생활일지 기록의 투명성 2. 노인 의견 수렴 절차 3. 직원 인권 교육 정례화 4. 외부 점검 시 자율보고체계 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학대와 돌봄의 경계는 매우 얇습니다. 편의를 위한 통제가 권리의 침해로 바뀌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존엄 돌봄의 실제 한 어르신의 이야기. 청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한 어르신은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을 들 힘이 없어 늘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지도사는 그분께 작은 손잡이가 달린 젓가락을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르신은 혼자 식사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니 살아있는 기분이야. 이 사례는 자율성의 회복이 얼마나 큰 심리적 회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존엄 돌봄이란 작은 자유를 되찾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노인의 여가 시간의 재해석. 이제 세 번째 주제, 여가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기의 여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회복을 위한 심리적 에너지 충전입니다. 일이 끝나고 가족의 돌봄 역할이 줄어든 시점에 여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40% 낮고 자존감은 2배 높다고 합니다. 여가는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예방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울, 치매, 자살 위험을 완화하는 심리적 백신입니다. 여가의 유형과 효과. 1. 사회적 여가 친구, 동호회, 지역 모임 참여로 사회적 유대 강화. 2. 창조적 여가 그림, 공예, 음악, 글쓰기 등 자아 표현을 통한 성취. 3. 신체적 여가 산책, 요가, 체조 등 건강 증진. 4. 봉사 여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역할 회복. 여가의 효과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주도권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여가 프로그램 설계 시 지도사의 역할. 좋은 여가 프로그램은 활동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도사는 대상자의 연령, 건강, 성격, 흥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건강이 약한 노인에게는 좌식 활동 꽃꽂이, 캘리그래피 등, 사회적 욕구가 강한 노인에게는 그룹 활동 합창, 요리 모임 등,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자연치 유형원예, 산책, 명상 등. 또한 프로그램은 성과보다 경험 중심이어야 합니다. 결과물이 예쁘지 않아도 그 시간을 즐겼다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여가와 세대 통합. 최근에는 세대 간 통합형 여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주 세대와 함께하는 미술 요리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에게 활력을, 청소년에게는 존중과 공감의 태도를 심어줍니다. 세대 통합 여가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하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됩니다. 사례꽃을 다시 배운 어르신. 충북의 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플라워 테라피 프로그램에 80세 어르신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만 지었지만 꽃을 만지며 이게 내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야 라고 하셨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오늘도 내가 만든 세상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가 활동은 그 자체로 삶의 이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결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지도사의 비전. 오늘 다룬 세 가지 은퇴 인권 여가는 결국 한 사람의 노년이 얼마나 존중받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은퇴는 삶의 형태를 바꾸는 시점, 인권은 존엄을 지키는 기준, 여가는 삶을 다시 확장하는 에너지입니다. 지도사는 이 세 가지를 연결하여 노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 인생 동행자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관계와 의미 있는 하루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어르신의 미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지도사. 지도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 가지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 재구성 지도 전략. 은퇴 후의 삶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망과 시스템의 도움, 그리고 지도사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도사는 은퇴 노인에게 다음 5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1. 지금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2. 당신의 경험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3. 경제가 아닌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지금 가장 그리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5. 이제부터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노인의 삶을 수동적 존재에서 주체적 설계자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도사는 은퇴 노인을 위한 생애 설계 워크숍, 진로 재설계 프로그램,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삶의 리듬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제2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재취업과 사회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52%가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보람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봄 지원, 지역문화 해설, 식물관리, 공방원의 강사, 지역 복지 서포터 등. 지도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니어형 직업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평생교육기관, 지자체 일자리센터,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험을 나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관계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노년기 우울의 가장 큰 원인은 역할 상실보다 관계 상실입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노인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처방 소셜 프로스크립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밥 노인을 위한 공동 식탁데이, 마을 단위 봉사 모임, 은퇴 교사 간호사 기능인 중심의 재능 나눔단, 시니어 창업 동아리 등.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삶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노인은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인권의 실천 제도와 감수성의 결합. 시설생활 노인의 인권 보호는 법적 장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은 기본이지만 현장은 감정과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인권 감수성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말투 하나, 시선 하나, 도움을 주는 방식 하나가 인권입니다. 해드릴게요보다는 같이 해볼까요? 이건 안 됩니다보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할 거예요. 이 말의 차이는 단어 하나이지만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태도입니다. 인권 침해 예방 시스템. 지도사는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중심 3단계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1. 예방 교육 단계 직원 대상 정기 인권 교육, 노인 당사자 권리 교육 병행. 2. 관찰 및 기록 단계 일상생활 중 표정, 언행, 행동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록. 3. 조기 대응 단계 작은 불만이나 오해가 커지기 전에 즉시 조율 및 상담. 특히 최근에는
노인권리 옴부즈맨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도사는 이 제도와 연계해 내부 감시보다 자율적 피드백 구조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존엄 돌봄의 핵심 결정할 권리. 모든 인권의 출발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권 보호 방식입니다. 식사 메뉴, 옷차림, 활동 참여 여부, 방문객 시간 등 일상의 선택이 쌓일수록 노인은 다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도사는 안전과 존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보호하면 통제가 되고 너무 자유를 주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결정하는 돌봄, 즉 공동 의존적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인권 실천의 실제 사례. 한 시설에서 기억력이 떨어진 어르신이 매번 다른 옷을 겹쳐 입고 나와 직원들이 곤란해했습니다. 그때 지도사는 이 어르신은 옷 고르는 걸 즐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패션 코너를 만들어 어르신이 직접 의상 선택을 하도록 했죠. 그 이후 어르신은 내가 모델 같아 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가와 삶의 확장 치유와 창조의 힘. 노년기의 여가는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는 심리치유, 자기표현, 사회참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지도사는 여가를 심리치료적 접근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워 테라피 감정 안정과 기억 회복, 음악 치유 우울 감소, 대인관계 개선, 글쓰기 프로그램 자기표현과 자존감 향상, 회상요법 여가 과거 경험을 통해 현재의 자존감 강화. 이런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심리적 보건력 리질리언스를 키워줍니다. 여가 활동의 사회적 확장. 지도사는 여가를 개인의 취미로 끝내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만든 공예품을 지역 플리마켓에 전시, 원예 활동을 통해 마을 녹지 조성 참여, 손뜨개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모자 기부. 이런 사회적 여가는 노인에게 기여감 컨트리뷰션을 제공합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 확신이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세대 간 여가 통합 프로그램. 여가의 진정한 가치는 세대 간 연결에서 더욱 빛납니다. 노인은 경험을, 청년은 에너지를 나누며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요리교실, 청소년과 노인의 디지털 교육 교류, 지역 축제 플로리스트 협업 프로그램. 이런 활동은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확산시키며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복원시킵니다. 여가를 통한 자아성장. 노인의 여가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재발견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 감정은 노년기의 자존감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도사는 여가를 기술 교육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자기서사 셀프 마이너스 내러티브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즉,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나로 다시 태어나는가를 묻게 하는 겁니다. 지도사의 통합적 개입 전략. 이제 세 주제 은퇴 인권 여가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은퇴기 노인 사회참여 일자리, 생애 설계 프로그램, 시설 노인 인권 감수성 교육, 존엄 돌봄 환경 조성, 은둔형 노인 여가 취미 활동을 통한 사회 복귀. 즉, 지도사의 핵심 역할은 심리적 회복 관계 회복 사회적 회복의 3단계 개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안정되면 노인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주체로 자리합니다. 결론, 존엄한 노년 함께 만드는 미래. 노년의 삶은 단순히 길어진 생애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 인권은 규칙이 아니라 존중, 여가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지도사가 있습니다. 노년의 하루를 바꾸는 건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